태영아,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2018년 4월 15일, 정영그룹 이사회실. 78세의 박정수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40년 지기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태영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꿰뚫었다. 죄송합니다, 박 회장님.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사회 테이블 위에는 박정수 회장 해만이 놓여 있었다. 15명의 이사 중 11명이 이미 서명을 마친 상태였다. 모두 정수가 직접 뽑아서 키운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40년 동안 함께 일궈온 게 이런 건가?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1963년 부산 고등학교에서 만나 한강 다리 위에서 평생 우정을 맹세했던 그날이 떠올랐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꿈을 키웠던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감정과 사업은 별개입니다. 태영이 냉정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김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다. 4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을. 하지만 그는 또한 다짐했다. 태영아, 내가 나를 이렇게 배신했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78세, 모든 것을 잃은 백만장자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이야기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963년 가을,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박정수와 김태영이 처음 만났다. 정수는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었고 태영은 중산층 공무원의 아들이었다. 둘 다 공부보다는 꿈을 좇는 소년들이었다. 너도 서울로 올라갈 거야? 정수가 태영에게 물었다. 졸업식 날, 두 친구는 한강 다리 위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맹세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큰 사업가가 되자. 그리고 평생 서로를 믿고 의지하자. 서울로 올라온 두 친구는 봉천동 반지하 방 하나를 나눴으며 고학으로 대학을 다녔다. 정수는 경영학과를, 태영은 법학과를 전공했다.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라면 한 개를 나눠 먹으며 미래를 설계했다. 정수야, 너는 사업 감각이 뛰어나. 나는 법률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팀을 이루면 무적이 될 거야. 태영이 말했다.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태영아. 우리는 평생 한 팀이야. 대학 졸업 후 정수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태영은 로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매주 한 번씩은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미래 계획을 세웠다. 5년 후 정수가 먼저 독립했다. 태영아, 드디어 내 회사를 차렸어. 정영무역이야. 너와 내 이름을 따서 지었어. 태영은 감격했다. 고마워, 정수야. 나도 곧 변호사 사무소를 열 테니까 우리 꿈이 현실이 되는구나. 정영무역은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정수의 탁월한 사업 수완과 태영의 법률 자문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첫 번째 큰 계약은 일본으로 김치를 수출하는 것이었다. 태영이 복잡한 수출입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했고 정수는 품질 관리와 마케팅에 집중했다. 우리가 해냈어, 태영아. 정수가 첫 번째 큰 수익금을 들고 환호했다. 두 친구는 그날 밤 늦도록 소주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한국의 대표 무역회사를 만들어보자. 1980년대 정영무역은 한국 경제 성장의 물결을 타고 급속히 확장됐다. 정수는 이제 회장님이라 불렸고 태영은 전무님으로 불렸다. 회사는 무역업에서 시작해 건설업, 제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정수야, 이제 우리가 정말 성공한 것 같아. 태영이 63빌딩이 내려다 보이는 회장실에서 말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있었다. 40년 전 봉천동 반지하에서 라면을 나눠 먹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영그룹은 이제 계열사만 15개에 달하는 대기업이 되었다. 정수는 그룹 회장으로, 태영은 법무 담당 전무로서 완벽한 파트너십을 유지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두 사람이 함께 내렸고 이익도 공평하게 나눴다. 태영이가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정수는 항상 직원들 앞에서 태영의 공로를 인정했다. 태영도 마찬가지였다. 회장님의 탁월한 사업 감각이 없었다면 우리 그룹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정영그룹은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다.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특히 중국 진출에서 태영의 역할이 컸다. 복잡한 중국 법률과 규제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냈다. 태영아, 너 정말 대단해. 중국 진출이 이렇게 순조로울 줄 몰랐어. 정수가 베이징 사무소 개소식에서 말했다. 태영은 겸손하게 웃었다.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잖아.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태영의 마음 속에는 묘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항상 박정수 회장의 성공 신화만 조명했다. 태영의 공로는 뒷전이었다. 나도 똑같이 기여했는데 왜 항상 정수만 주목받는 거지? 2000년대 들어 정영그룹은 한국의 10대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정수는 재계 서열 발의의 거물이 되었다. 각종 경제단체의 임원을 맡았고 정치인들도 그를 찾아왔다. 정수야, 이제 정말 우리가 꿈꾸던 곳에 도달한 것 같아. 태영이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순수함이 사라져 있었다. 정수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40년 우정에 대한 절대적 신뢰 때문이었다. 그 무렵부터 태영은 은밀하게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진짜 주인이 될 때가 온 거야. 2010년 정영그룹은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성대한 기념행사가 열렸고 정수는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축사를 했다. 오늘의 정영그룹이 있기까지 함께해준 김태영 전무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는 나의 사업 파트너이자 평생 친구입니다. 태영도 답사를 했다. 박정수 회장님과 함께한 40년이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즈음부터 정수는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 중요한 계약 정보가 경쟁사에 새어나가는 일이 빈번해졌다. 정영그룹이 추진하려던 사업을 경쟁사가 먼저 발표하는 일도 있었다. 이상해, 태영아. 우리 내부 정보가 자꾸 새어나가는 것 같아. 정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태영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요즘 정보화 시대라 그런 일이 종종 있어. 보안을 더 강화해야겠어. 태영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보안 강화를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보안 업무를 총괄하겠다고 나섰다. 정수는 오랜 친구의 제안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한편 태영은 은밀하게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정영그룹의 핵심 임원들 중 일부를 자신 편으로 끌어들였다. 특히 재무팀장 이상호와 기획실장 최민준을 포섭했다. 이상호 팀장, 당신의 능력에 비해 대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태영이 은밀하게 접근했다. 이상호는 그동안 정수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태영의 제안에 쉽게 넘어갔다. 태영은 이들에게 정영그룹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이미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회사를 더 현대적으로 이끌어야 해. 물론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태영의 진짜 목적은 정수로부터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었다. 정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태영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며 고마워했다. 요즘 태영이가 더 적극적으로 일하네. 역시 40년 친구답게 회사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정수의 아들 박민수는 달랐다. 하버드 MBA를 마치고 회사에 들어온 민수는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 김 전무님 주변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민수야, 태영 전무는 아버지의 40년 친구야.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야. 정수가 아들을 꾸짖었다. 하지만 민수의 직감은 옳았다. 배신의 그물은 이미 촘촘하게 짜여지고 있었다. 2015년 태영의 음모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졌다. 그는 정영그룹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은밀하게 매입하기 시작했다. 물론 자신의 이름이 아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였다. 이상호, 이번 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어. 태영이 재무팀장에게 지시했다. 일부 계열사의 실적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줘.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내 말대로 해줘. 이상호는 의문을 품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이미 태영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작된 재무제표는 일부 계열사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만들었다. 태영은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계열사들의 지분을 헐값에 매입했다. 물론 정수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태영이 그룹 전체의 구조 조정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태영아, 요즘 계열사 지분 정리를 많이 하는데 괜찮은 거야? 정수가 물었다. 태영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정수야, 요즘 정부에서 계열사 구조 단순화를 요구하잖아. 미리 준비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한편 태영은 정영그룹의 주요 거래처들과도 은밀한 접촉을 시작했다. 40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인상을 심어줬다. 사장님, 사실 정영그룹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제가 내리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이제 명예직에 가깝죠. 태영이 주요 거래처 사장들에게 말했다. 일부는 믿지 않았지만 태영의 치밀한 근거 제시에 점점 설득당했다. 태영은 또한 언론사와도 은밀한 관계를 구축했다. 경제부 기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 기자님, 정영그룹의 실질적인 브레인은 김태영 전무라는 걸 아시죠? 박 회장은 상징적인 존재고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도 서서히 시작했다. 정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태영이 회사 일에 더 열정적으로 임하는 것 같다며 기뻐했다. 역시 40년 친구야. 내가 나이가 들수록 태영이가 더 많은 역할을 맡아주니까 든든해. 하지만 정수의 아들 민수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아버지, 저는 정말 김 전무님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 몇 개월간의 지분 거래 내역을 보세요. 민수야, 그만해. 내가 태영 전무님을 너무 의심하는 것 같아. 그분은 우리 가족 같은 분이야. 정수는 여전히 아들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렇게 태영의 음모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배신의 마지막 단계가 다가오고 있었다. 2018년 봄 드디어 태영이 칼을 뽑았다. 정영그룹 이사회가 열린 날, 태영은 평소와 다른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왔다. 정수는 친구의 변화를 느꼈지만 설마 했다. 오늘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태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정수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경영진 구성에 관한 건입니다. 정수는 귀를 의심했다. 태영아, 무슨 소리야? 장난하는 거야? 하지만 태영의 표정은 진지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는 정영그룹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태영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다. 조작된 재무제표, 정수의 경영상 실수들을 과장한 보고서, 그리고 이사들의 서명이 담긴 불신임 결의안이었다. 현재 이사 15명 중 11명이 경영진 교체에 동의했습니다. 정수는 충격에 빠졌다. 믿었던 이사들이 대부분 태영 편에 서 있었다. 태영아,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우리가 40년 동안 쌓아온 우정이 이런 게 아니잖아. 태영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회장님, 감정과 사업은 별개입니다. 정영그룹이 더 발전하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회는 찬성 11표, 반대 4표로 정수의 회장직 해임을 결의했다. 동시에 태영이 신임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4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순간이었다. 태영아, 정수가 마지막으로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태영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으로는 김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박 전 회장님께서는 내일까지
사무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여보, 태영이가 나를 배신했어. 아내 순자는 남편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다. 40년 친구의 배신은 총칼보다 더 아팠다. 아들 민수가 달려왔다. 아버지, 제가 진작 말씀드렸잖아요. 김 전무가 뭔가 꾸미고 있다고. 정수는 아들에게 사과했다. 미안하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무 순진했구나. 언론도 일제히 보도했다. 정영그룹 경영권 쿠데타, 40년 우정의 배신극, 재계 충격의 경영권 찬탈 등의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태영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했다. 이는 개인적 감정이 아닌 정영그룹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박 전 회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는 감사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날 밤 정수는 한강 다리 위에 혼자 서 있었다. 50여 년 전 태영과 함께 맹세했던 그 자리였다. 태영아, 왜 그랬어? 왜? 그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정수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태영의 배신이 그 안에 잠들어 있던 투지를 깨웠다. 40년 친구의 배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는 복수를 결심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가진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정수는 정영그룹 외에도 개인 명의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 주식, 해외 투자 등을 합치면 약 3천억 원 규모였다. 민수야, 이제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정수가 아들에게 말했다. 민수는 흔쾌히 동의했다. 아버지, 저도 김태영의 배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함께 정정당당하게 승부합시다. 정수는 조용히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태영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40년간 함께 일하면서 태영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상호가 핵심이야. 정수가 민수에게 말했다. 태영이 그를 포섭해서 재무제표를 조작했을 거야. 증거만 잡으면 태영을 무너뜨릴 수 있어. 정수는 사설 탐정 업체를 고용해서 태영과 이상호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동시에 40년간 쌓아온 자신의 인맥도 총동원했다. 정치인, 언론인, 검찰 관계자들과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 박 회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40년 친구가 그런 짓을 하다니. 검찰 간부 출신인 변호사 한석주가 위로했다. 하지만 복수보다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저는 불법적인 복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태영이의 부정행위를 세상에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한편 정수는 새로운 사업도 준비했다. 정수홀딩스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IT,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정영그룹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성공을 꿈꿨다. 아버지, 정영그룹이 전통 제조업과 무역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민수가 의욕적으로 말했다. 하버드에서 배운 최신 경영 이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정수는 또한 태영이 포섭한 정영그룹 임원들을 역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는 태영의 진짜 모습을 알고 후회하고 있었다. 박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김 회장의 말에 속았습니다. 기획실장 최민준이 찾아와서 사과했다. 정수는 그를 용서했다. 민준 씨, 과거는 과거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봅시다. 정수의 복수 계획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다. 태영의 부정행위를 폭로하고 동시에 자신이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이었다. 태영아, 내가 40년 우정을 대신했다면 나는 그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겠어. 6개월의 준비 끝에 정수는 반격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2019년 초 정수는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첫 번째 타겟은 언론이었다. 정수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기자들을 통해 태영의 경영권 찬탈 과정에서의 의혹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정영그룹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재무제표, 조작 의혹, 김태영 회장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지분 매입 의혹 등의 기사가 연달아 나왔다. 태영은 당황했지만 강하게 부인했다.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박 전 회장의 개인적 원한에 의한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태영이 기자회견에서 해명했다. 하지만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정수는 동시에 정영그룹의 주요 거래처들을 공략했다. 40년간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태영의 진짜 모습을 알렸다. 김태영이 어떤 방식으로 경영권을 찬탈했는지 아십니까? 일부 거래처들은 정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오랫동안 정수와 직접 거래했던 업체들은 태영에 대한 불신을 품기 시작했다. 정영그룹의 주요 계약 몇 건이 연달아 취소되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이상호가 태영에게 보고했다. 태영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박정수 그 늙은이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정수의 두 번째 공격은 더욱 치밀했다. 그는 태영이 경영권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를 파헤쳤다. 사설 탐정들이 수개월간 추적한 결과 태영이 총 7개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 정영그룹 계열사 지분을 매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민수야,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 정수가 아들에게 두꺼운 파일을 건넸다. 이 자료만 있으면 태영의 부정행위를 완전히 입증할 수 있어. 정수는 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에도 정영그룹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했다. 40년 친구의 배신을 법으로 심판받게 하겠다. 태영은 점점 궁지에 몰렸다. 언론의 의혹 제기, 거래처의 계약 취소, 그리고 검찰 수사까지 겹치면서 정영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불과 1년 전까지 승승장구하던 태영의 표정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이상호, 우리가 진행했던 재무제표, 작업에 대한 모든 증거를 없애. 태영이 다급하게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수 측에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태영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 정수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이었다. 최민준에 이어 다른 임원들도 태영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 김 회장이 저에게 재무제표를 조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상호마저 검찰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40년 우정을 배신한 태영이지만 정작 그 자신도 부하들에게 배신당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수는 한편으로는 복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만족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40년 친구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네. 하지만 정수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 태영을 단순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영그룹을 다시 되찾고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이었다. 태영아,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정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2019년 가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태영과 이상호는 배임과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40년 우정을 배신한 대가가 법정 구속이었다. 김태영 피고인은 40년간 동고동락한 친구를 배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찬탈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엄중하게 말했다. 태영은 구치소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정수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40년 우정의 무게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정영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태영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 만에 30% 이상 급락했다. 주요 거래처들은 계약을 취소했고 은행들은 대출 회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사님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영그룹의 임시 경영진이 이사회에서 물었다.
1년 전 태영을 지지했던 이사들은 이제 모두 후회하고 있었다. 박정수 전 회장님께 사과드리고 경영권을 다시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는 이사들의 사과를 받았지만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이사들은 할 말이 없었다. 정수는 계속 말했다. 저는 정영그룹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책임지고 회사를 운영하세요. 정수의 거부로 정영그룹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창업자이자 40년간 회사를 이끈 카리스마적 리더가 없으니 누구도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한편 정수가 새롭게 설립한 정수홀딩스는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IT 벤처 투자에서 연달아 성공을 거두었고 바이오 기업 투자도 대박을 쳤다. 불과 1년 만에 투자 자산이 5배 이상 늘어났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영그룹 시절보다 더 빠른 성장을 이루고 계세요. 민수가 감탄했다.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태영이 덕분에 새로운 에너지를 얻은 것 같아. 70세가 되어서 인생 2막을 시작하다니. 언론도 정수의 화려한 복귀를 주목했다. 박정수 전 회장의 성공적인 재기, 40년 친구의 배신을 딛고 일어선 불굴의 경영자 등의 기사가 쏟아졌다. 반면 태영은 구치소에서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개인 재산은 피해 배상금으로 압류되었고 가족들마저 그를 원망했다. 여보, 당신이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정수 형님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잘해줬는데. 태영의 아내가 면회에서 울며 말했다. 태영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정수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수의 정수홀딩스는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 비대면 기술과 바이오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놀라운 수익을 올렸다. 아버지의 정수홀딩스 자산 총액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민수가 흥분해서 보고했다. 정수는 차분하게 웃었다.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할 때가 됐구나. 정수는 파산 위기에 몰린 정영그룹을 인수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헐값에 말이다. 40년간 자신이 키워온 회사를 다시 되찾는 것이었다. 정영그룹 이사회에 제안서를 보내겠습니다. 정수가 민수에게 지시했다. 정수홀딩스가 정영그룹을 인수하되 조건이 있다고 해. 정수의 조건은 명확했다. 첫째, 태영의 경영권 찬탈을 도운 모든 임원들의 사퇴. 둘째, 회사명을 다시 정영그룹에서 정수그룹으로 변경. 셋째, 태영과 관련된 모든 흔적의 완전한 제거. 이사회는 고민할 여지가 없었다. 파산 아니면 정수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박 회장님의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2020년 말 정수는 화려하게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정수그룹 회장으로서의 복귀였다. 언론은 이를 경영계 최고의 복수극이라고 평가했다. 임직원 여러분, 저 박정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수가 전 직원이 모인 강당에서 복귀 선언을 했다. 지난 2년간의 혼란을 끝내고 정수그룹을 다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태영의 경영하에서 불안해했던 직원들에게 정수의 복귀는 구원과도 같았다. 정수는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바꿨다. 기존의 전통 산업 비중을 줄이고 IT,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아들 민수를 전무로 임명해서 젊은 감각을 불어넣었다. 한편 태영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마지막 최후 진수할 때 그는 정수에게 사죄했다. 정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40년 우정을 배신한 죄인이야.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정수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한때는 생사를 함께한 친구였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태영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태영의 가족들도 몰락했다. 아들은 명문대를 중퇴하고 해외로 도피했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다. 정수는 완벽한 복수를 이뤄냈다. 배신한 친구는 감옥에 보냈고 빼앗긴 회사는 되찾았으며 자신은 더 큰 성공을 이뤄냈다. 무엇보다 도덕적으로도 떳떳했다.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정당한 절차를 통해 모든 것을 이뤄낸 것이다. 아버지, 정말 멋진 복수였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차갑게 계산하되 마음은 뜨겁게 가져야 한다는 걸 배웠어. 하지만 정수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다. 40년 친구를 잃은 슬픈 말이다. 2023년 정수는 78세가 되었다. 정수그룹은 이제 대한민국 5대 그룹으로 성장했고 그의 개인 자산은 10조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은 아들 민수가 훌륭한 후계자로 성장한 것이었다. 아버지, 이제 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세요. 아버지는 충분히 복수도 성공도 이루셨잖아요. 민수가 정수에게 말했다.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아버지도 쉴 때가 됐구나. 정수는 회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명예회장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의 큰 방향은 그가 결정했다. 어느 날 정수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감옥에서 복역 중이던 태영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다. 정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교도소 면회실을 찾았다. 3년 만에 만난 태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야윈 얼굴, 백발이 된 머리, 그를 보자 정수의 마음도 아팠다. 정수야. 태영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 내가 죽기 전에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 말해봐, 태영아. 정수도 격한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40년 우정을 배신했어. 내가 날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수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태영아, 왜 그랬어?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이였는데. 왜 배신했어? 내가 바보였어. 질투와 욕심에 눈이 멀었지. 언론에서 너만 조명받는 게 싫었고 내가 진짜 주인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태영이 후회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태영아, 나도 너를 용서할게. 우리가 40년 동안 쌓은 우정이 마지막 몇 년의 배신으로 모두 사라질 수는 없어. 태영은 감격해서 울었다. 고마워, 정수야. 정말 고마워.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수는 태영의 치료비를 대주었고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줬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태영은 2달 후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말은 정수야 고마워였다. 정수는 태영의 장례식을 직접 치러줬다. 언론은 40년 친구의 마지막 의리라고 보도했다. 태영의 가족들은 정수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했다. 장례식 후 정수는 혼자 한강 다리 위에 섰다. 60년 전 태영과 함께 맹세했던 그 자리였다. 태영아,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하늘에서는 다시 좋은 친구로 만나자. 정수는 태영이 죽은 후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정수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가난한 학생들을 도왔고 정수병원을 세워 무료 진료를 시작했다. 복수에 성공한 후에는 더 큰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2025년 현재 80세가 된 정수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다. 정수그룹은 아들 민수의 경영하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손자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40년 친구의 배신과 복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배신은 아팠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용서가 더 큰 힘이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태영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용서와 사랑으로 끝났다. 정수는 완벽한 복수를 이뤘지만 마지막에는 더 큰 인간이 되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세월이 흘러도 정수는 가끔 태영을 그리워한다. 배신한 친구가 아닌 40년을 함께한 소중한 친구로서 말이다. 태영아, 다음 생에서는 끝까지 좋은 친구로 지내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